네,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빼놓고는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증시를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 세계가 기다려왔던 실적 발표였습니다. 엔비디아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떼어놓고 보면은 사실 약간 부진한 쪽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듯하고요. 52주 신고가가 엔비디아가 $150 선 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140 선을 넘어선 상황이고 이제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뭐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시간의 이 거래부터 어떻게 실적을 발표했는지 오늘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준비를 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에 뉴욕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51주간의 흐름을 보면은 최저점이 $86이고요. 최고점이 $153입니다. 이게 이제 마감은 보시다시피 주가 자체가 약간의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자체가 횡보 국면을 보이다가 결국에 약간 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일간 흐름인데요. 오늘 하루간의 흐름이고 장 마감은 0.5%의 하락세, $140 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134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한 가운데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주가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장중한 때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5%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140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30년 전을 좀 돌아가 볼까 합니다. 저희가 한 가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배런스지에서 내놓은 사진이고요. 한 기자가 젠슨 황을 오랫동안 취재하면서 엔비디아에게 특별한 것은 사실은 기술이 아니라 조직 문화인 것 같다라고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30년 전 1994년에 젠슨 황이 첫 번째 사무실을 얻었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젠슨 황은 이때부터 과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미래를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라고 배런스의 한 기자가 논평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전체적인 이 조직 문화는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냐 보다는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조직원에게는 큰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문화가 굉장히 특별했고 이 조직 문화가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든 것 같다라는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30년 전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사실 이 중국 쪽의 매출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젠슨 황이 내놓은 발언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는 탄력을 보였습니다. 어떠한 발언을 내놓았을까요? 네, 젠슨 황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incredibly strong, 매우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AI 컴퓨팅에 대한 수요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래를 보는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나는 이제 24시간 7일 동안 테슬라에게만 집중하겠어요 라는 의지와도 좀 비슷한 발언이기도 한데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첨단 산업, 뭐 AI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AI 컴퓨팅 쪽인데 이쪽에서 계속해서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발언만큼이나 지금 투자자가 기다린 발언이 있었을까요? 이어서 실적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입니다. 다들 뭐 앞에서 많이 들으셨죠? 440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조정 기준입니다. EPS의 경우에는 96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분기 가이던스 약간 낮았습니다. 450억 달러의 매출을 전망한다라고 밝혔는데 시장의 예상치는 459억 달러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투자 심리가 안 좋고 엔비디아를 보는 눈이 깐깐했다면은
이 부분만 가지고서라도 사실 주가는 크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듯합니다. 특이점을 좀 보자면은 향후 분기급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쪽의 매출이 좀 부진했다라는 점입니다. 중국 수출 제한으로 약 80억 달러의 잠재 매출 손실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에 엔비디아에게 중국으로 수출하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제한을 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제한이 없었다면은 25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기록을 했을 것이다라고 CNBC는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련 비용이 없었다면 매출 총 이익률도 높았을 것이다라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랐죠. 결국엔 이걸로 정리가 되는 듯합니다. 여전히 성장세가 높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100% 이 정도의 성장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꺾일만 하고 또 기저효과가 발생할 만한데 엔비디아는 여전히 선두 기업으로서 퍼스트 플레이어로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아주 높게 평가를 한 듯합니다. 높게 평가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결국에는 좀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데이터 센터 매출 같은 경우에는 391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전체 매출 가운데서 8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3% 이상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고요.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로보틱스와 함께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72%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첨단 산업이라고 불리는 분야에서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실적 발표였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9% 넘게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번에 자사주 매입으로 141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를 대규모 도입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엔비디아가 물론 중국으로 지금 수출하는 칩에서는 약간의 좀 부진이 있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중국으로 지금 수출하는 그러한 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고사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주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주력하고 있는 산업과 사업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겁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매출 성장이 좀 크게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약간 좀 작년과 비교하면은 좀 부진하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여전히 엔비디아가 잘 성장하고 있네. 본인들의 분야에서 여전히 퍼스트 플레이어로서 잘 가고 있다라는 이런 인식이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애널리스트들은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을 어떻게 봤을까요? 네,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요 투자 의견들은 실적 발표 전에 나온 겁니다. 다만 실적 발표를 겨냥하고 나온 투자 의견인데요. 먼저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6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똑같은 목표 주가였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H20의 금지 영향을 반영하지 않아서 하방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은 공급망 개선과 하반기 가속 신호가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래다. 앞으로 또 잘 버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도이체방크가 사실은 좀 좋지 않은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실적은 상회할 수 있지만 이미 호재가 주가에 반영돼 있다라고 보는 보수적인 그런 스탠스를 보였고 이 가운데서 오펜하이머는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175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지금보다 약 29%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상회를 할 것이고 2분기 가이던스도 무난할 것이다.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 비중은 5% 미만으로 이미 줄어든 상황이고 집이 200 시스템 생산도 안정화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큰 점수를 줬고요. 울프 리서치는 목표 주가를 150달러 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52주 신고가 부근을 제시를 했는데 렉 문제는 일시적이고 수요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강하다라고 봤습니다. 이번 실적 가이던스 자체가 큰 촉매는 아닐 것이다라고 봤고요. 이어서 파이프 샌들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를 150달러 선으로 지금보다 살짝 위에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하반기 AI 투자 확대와 대형 프로젝트 발표들로 강한 회복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 사이클과 향후 중국 시장 회복 기대감을 이유로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목표 주가는 125달러 선에서 170달러 선으로 현재 전체적으로 좀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보다 상승 여력을 크게 내다보는 그러한 증권사도 있었고 반대로 주가가 크게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보는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